안녕하세요. 미로입니다. 5월 10일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I/O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번에 이 행사를 좀 더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구글 스마트폰 픽셀 시리즈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최초로 개발하고 공개하는 픽셀 폴드와 픽셀 태블릿도 같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픽셀 폴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게요. 참고로 제 채널에서는 IT 기기와 관련된 트렌드와 정보, 노하우를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픽셀 폴드 출시에 대한 암시는 IT 매체와 유명 팁스터들이 유출한 내용 말고도 구글에서 발표한 안드로이드 14OS 업데이트 내용에서도 알 수 있었어요. 사용자 UI를 폴더블 폰에 최적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디자인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유명한 해외 팁스터가 공개한 픽셀 폴드의 예상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 후면에는 3개의 카메라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균형감이 있어 보여서 개인적으로는 보기 좋네요. 펼쳤을 때 크기는 가로 158.7mm, 세로 139.7mm라고 해요. 갤럭시 Z 폴드 4보다 가로 28mm 늘고 세로 16mm 줄어든 크기라 양손 파지했을 때는 좀 더 늘어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픽셀 폴드에는 구글에서 자체 개발한 텐서 G2 AP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AP는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폰 픽셀 7, 픽셀 7 프로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AP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빅벤치에 들어가면 텐서 G2가 탑재된 픽셀 폰들의 벤치마크 점수를 볼 수 있는데요. 이전 세대 AP였던 텐서 G1이랑 비교했을 때 수치상으로 크게 향상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 사진들은 텐서 G2가 들어간 픽셀 7 시리즈랑 텐서 G1이 들어간 픽셀 6 시리즈별로 각각 5개의 벤치마크 점수를 제가 긱벤치에서 가져온 건데요. 긱벤치 버전 5로 테스트한 벤치마크 점수들이에요. 싱글코어, 멀티코어별로 평균 점수를 계산했을 때 싱글코어 기준 텐서 G2는 1038점, 텐서 G1은 934점이에요. 100점 정도 차이가 나고 멀티코어 기준 텐서 G2는 3065점, 텐서 G1은 2541점이에요. 50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멀티태스킹이나 다중작업에 유리한 멀티코어는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들이 많이 체감하는 싱글코어 같은 경우는 100점 정도 차이로는 성능이 향상됐다고 하기엔 어려워요. 이 사진은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Z 폴드 4의 벤치마크 점수인데요. 이상치가 한 개 끼어있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계산해도 싱글코어 1160점, 멀티코어 3630점이 나왔어요. 구글에서 플래그십 폴더블 폰이라고 출시하는 제품이 삼성에서 작년에 출시한 폴드 4보다 성능이 안 나오는 거죠. 물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OS를 직접 만들고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최적화가 어느 정도의 체감되는 성능으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안드로이드 시장에서는 스냅드래곤 AP 칩셋이랑 삼성전자 스마트폰 조합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 보니까 픽셀 폴드가 플래그십 성능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이라 하기엔 벤치마크 성능상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팁스터들에 의해서 유출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색상은 블랙 계열의 카본 색상과 화이트 계열의 포쉐린 색상 두 가지로 나올 것 같고 OS는 안드로이드 13OS가 탑재될 걸로 예상하는데 지금 안드로이드 14OS 개발자 버전이 이미 발표됐고 성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7월에서 8월쯤에는 안드로이드 14OS가 정식 출시할 것으로 마일스톤이 공개가 됐는데 만약에 이 일정에 맞춘다면 7에서 8월에 픽셀 폴드가 같이 출시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램은 12기가 단일 모델에 스토리지 용량은 256기가, 512기가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의 경우 외부 디스플레이는 5.8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는 7.6인치일 것 같고 패널은 OLED 패널이, 해상도는 FHD 플러스 해상도가, 기기 주사율은 120Hz가 적용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후면에는 기본 카메라 4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1080만 화소랑 망원 카메라까지 포함해서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고요. 전면에는 800만 화소의 기본 카메라가 들어갈 것 같아요. 배터리 용량은 4500mAh 배터리가 들어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가격 관련된 내용인데요. 스토리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256기가 버전은 1799달러, 약 240만원, 512기가 버전은 1919달러, 약 267만원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네티즌들도 말이 많은데요. 1800달러는 미친 가격인 것 같다. 8월에 나오는 폴드5와 비슷한 가격일 것 같다. 듀얼 나노심 슬롯을 지원하면 무조건 사겠지만 그래도 1700달러는 과한 것 같다. 출시 첫 주부터 망할 것 같다 등의 반응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용자로서 제품을 평가하는 눈은 국적은 달라도 다들 비슷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프리미엄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이유는 내가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 당시에 최고 사양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겠다 라는 구매 심리도 작용을 하는데, 픽셀 폴드는 그 지표가 되는 AP 성능 벤치마크에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픽셀 폴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무리 안드로이드 OS를 만드는 구글이라도 애플처럼 스마트폰 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여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더 대단해 보이기도 해요. 요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 위에서 사용자와 접점을 가지고 비로소 구현되기 때문에 제조 분야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할 때 반영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